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전 방송을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말이 막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미 SK하이닉스도 면접을 진행했고 또 요즘에 수시 채용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접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부터는 면접을 좀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꼭 준비해야 할 질문 리스트, 바로 두 번째 카테고리인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가지 질문으로 제가 진짜 축약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했고요. 답변을 그 내용은 지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해서 바로 지원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준비하자, 답변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뭔가 준비할 때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많은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단순화 시킨다면 저는 크게 다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하라고 할 때는 면접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아니 다른 사람 얘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 얘기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화낼라나? 토크쇼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는 왜 하고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야? 물론 우리 회사가 돈도 많이 주고 이름도 좋고 아니면 뭐 네가 올 데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기네들의 기업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논리적 구조를 좀 이해하고 하면 요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업 질문도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면접 백서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 역시 6가지로 제가 좀 함축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7가지 요 시리즈 카테고리에 요 6가지 카테고리를 넣으시면 웬만한 면접은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라,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기업은 가지도 마십시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갈 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지원 기업의 연혁. 제가 연비 핵인이라고 하는데 연혁은 뭐예요?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게 진짜 기업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나와서 빵 하고 뜬 기업도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항공, 여행, 면세 이런 거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버텨내긴 했죠. 그래서 기업은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 1997년에 IMF,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큰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3번의 위기를 겪어낸 기업은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규모가 커서 그냥 살아남았다? 이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도대체 얼마나 된 기업이야? 라는 부분, 그것도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게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 선택할 때의 중요한 조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뭐 비전이야 뭐 뻔한데 저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 한번 좀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인재상, 핵심 가치도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게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인재상. 요게 면접관의 입장으로서 뭔가 던질 질문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우리 회사 인재상 아시죠?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인재상 중에 하나 골라서 당신의 스토리에 엮어서 얘기 좀 해주지 않으련?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인재상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처음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의 인재상 정도는 가져가자. 인재상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업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기업은 패스. 그렇다면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들을 하냐? 지금 홈페이지도 뭐 정보도 없고
내가 이래저래 찾아보려니까 정보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안정형 씨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지원했어요? 어떻게 알고 지원하긴 자코리아는 인크루트에 있으니까 지원했지 이놈아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쪼피정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네들이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중요해? 이 질문이 중요하죠. 아, 그래? 그렇다면 너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아는 대로 얘기해봐.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포스코에 대해서 아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정보가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강소기업이에요. 저는 강소기업 지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럴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그냥 여기 한번 써봤지 뭐. 그럼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좀 성의는 보여봐. 그 다음에 어차피 들어가서 일을 할 테니까 우리 회사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지를 공부하고 왔지. 그거 확인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2번을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보가 없는 기업들, 딱딱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B2C가 아니라 B2B인데 이런 데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은 아는 대로 만들어 주시되 이것도 제가 면접 백서에 넣어놓긴 했는데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니네 회사는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 이런 비즈니스는 이 산업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뭐 의미 부여도 좋고요. 그래서 딱딱한 정의보다는 조금 쉽게 풀어낼 수 있게 패러프레이징 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제대로 먹여주는 거예요. 평가자한테 야 나는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얘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왔네 이런 시그널을 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2번과 같은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그래서 뭐 2번을 통해서 3번을 뽑아내도 되는 거고 웬만큼 여러분들이 지원해보고 싶은 기업들은 다 수합 분석을 해야죠. 근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 나는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해.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 우위, 비교 열의가 생기죠. 그래서 지원 기업의 수합 분석은 사실 결과론적 값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을 분석을 해야죠. 산업도 분석을 해보고 기업도 분석을 해보셔서 거기에서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strength S, weakness W, 그다음 opportunity threat인데 제가 OT를 괄호해 놓은 게 뭐냐면 저 외부적 요건이잖아요. 외부적 요건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지네들도 못해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건 약간 현실성에 떨어지고 공격받기도 쉬우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강점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저기에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특히나 어디? 역마 쪽.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가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려도 돼. 제발 틀려도 되니까 정말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핸드폰 접었는데 핸드폰 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감을 못 잡는 사람은 떨어져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전을 만드는데 야 비스포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온다. 오브제는 어떻게 광고해야 되냐? 오브제는 어떤 판매 전략을 쳐야 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틀리다 맞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어떻게 그런 논리를 핀 거에 대한 논리적 사고 배경이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로지컬 띵킹 그거 보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봐요. 앞서서 1번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다 훨씬 더 궁금하고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질 게 저 3번입니다. 저걸 잘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주는 건 뭐예요? 너는 우리 회사 오려고 이렇게 노력했구나. 너는 우리 회사 오려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봤구나. 고민해봤구나.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더 하기를 바랄 거예요. 요거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3번 지원기업의 SW 제대로 분석하셔서 이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 눈 딱 감고 해당 기업의 SW 15분씩 얘기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자연스럽게 경쟁사가 튀어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마켓쉐어가 튀어나올 거고 즉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해주면 평가자 웃어요. 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저거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음 4번의 상황면접 시리즈 여러분들 약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죠. 상사 시리즈로 할 수 있고 뭐 원칙 너는 원칙이 중요하냐 뭐 효율성이 중요하냐 너는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이딴 질문들 하죠. 상황면접 시리즈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첫 번째 논리를 알아야 돼요. 아니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저는 상황면접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첫 번째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저쪽에선 다시 한번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 압박을 받았다고 화를 내시거나 주눅 들지 마시고 웃으면서 압박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 이원화시키십시오.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는데 상사 시리즈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 부당한 지시가 어떤 지시냐에 따라 달리 행동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중요시 여기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리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빠져나가죠. 능구렁이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또 안정형의 상황 면접 치시면 또 제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영상 아주 주옥 같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급하신 분들은 봐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면접 백서에서 하나씩 녹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일단 가치관 시리즈가 있죠. 워라벨 어떻게 생각하니, 조직문화 어떻게 생각하니, MZ세대 어떻게 생각해 등등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방향 뭐 다 맞는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워라벨 너무 좋아. 워라벨 없으면 난 회사 생활 못 할 것 같아. 워라벨이 무슨 필요입니까? 워라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워라벨 필요하죠. 어느 상황에서. 그런데 뭐예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 워라벨만 강요한다? 기업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MZ세대들만 소통해야 돼요? 왜 섞이려는 노력은 안 해요? 저 사람들은 왜 무시해요? MZ세대들 그러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섞여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즉 A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으면 A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뭐 좀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엔 사회제도 아니면 가치관 이런 부분들은 균형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노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좋죠. 그런 것들도 역시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고 이번에 리뉴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시리즈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자. 마지막은 ESG죠. ESG는 제가 현황과 아이디어라고 해놨는데 현황은 뭐예요? ESG라고 하는 게 보통 비재무적 지표라고 많이 해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채용도 이제서 하고 있고 좀 내용들이 보통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이 엮이니까 이공계이신 분들은 환경 쪽에 어떻게 좀 내가 보호하면서 제조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문상경계 분들은 S,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활동 해당 기업이 어떠한 내용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플러스 뭐예요? 각각의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회의 가치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 G는 거버넌스죠. 근데 거버넌스는 질문 안 해요. 대한민국에 특히 사기업들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와야 될 것도 아니고 뭐 말은 대주주라고 하는데 뭐 저거에 따라 좌지우지하니까 그 부분을 질문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려서 압축하고 해서 6가지로 좀 만들어 봤고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7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6가지를 기반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버해서 이상한 거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카테고리 하에서의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강의 다음부터 이제 바로 면접 백서 제가 만든 면접 백서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리뉴얼 작업을 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보면 볼수록 늘어요. 대신에 이상한 대답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지 말고 평가자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여러분들 것화시키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꼭 합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